부암동 다녀오셨잖아요. 어디죠? 그러니까 청와대 뒷길이지. 평창동 가봤는데. 평창동 그 옆이야. 여기는 청와대가 있었고 건축이나 이런 재개발이 의미하지 않았어. 원래는 삼천동도 전혀 개발이 안 됐었어. 삼천동도 청와대 바로 옆에 그 길이잖아. 경복궁 주변으로 가다 개발이 안 됐었는데 이제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면서 뭐 외국인들 와서 한복도 입고 막 다니고 하잖아. 근데 여기는 이미 투자로 많이 사람들이 들어갔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미 다 활성화가 됐더라고. 그래서 청와대 보면 경비단들이 밖에 다 포진하고 있어. 근데 지금 용산 위전도 했고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삼천동은 완전히 활성화가 됐고, 근데 부암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개발이 안 됐어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 그래서 한 날맹이라고 하지.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이렇게 깎아지러운데 이런 데에 오래된 집들 많이 있고 정말 찐 부자들 큰 평창동처럼 저택이 막 멋있게 안에 그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내주게 잘 돼 있는 근데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보러 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이거든. 뭔가를 투자할 물건으로 한 16억 정도 되는 물건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4층 높이의 연립이야. 오래된 거지. 근데 이걸 이제 멸실을 해서 다시 잘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이걸 때문에 갔었거든.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빠졌던 게 거의 완전 핫플레이스가 됐더라고. 주말인데도 젊은 애들이 너무 많고 2만 원씩 하는 햄버거 가게에 줄 서서 먹을 정도로, 그리고 팥빙수 가게도 이 날 더운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는 메인 길이야. 자암길이라고 해서 청와대 길을 넘어오는 자암길이 있어. 거기서 보니까 메인 길에 포진되어 있는데 길이 다 경사도가 심하지. 우리가 왜 강남 가면 말죽거리 갈 때는 경사도가 이렇게 심해서 옛날에는 비가 오면 비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오히려 하면 물이 들어차서 개발을 전혀 손댈 수 없다고 했던 데가 강남 땅이었어. 애들이 똥도 안 싸니 내가 포기하는 동네도 강남이었었거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한 20, 30년 만에 엄청 개발이 된 거잖아. 근데 부암동은 그렇게 개발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산이 있잖아. 북악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고 이렇게 산 줄기줄기 사이에 그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권 형성이 하나의 관광 포지션으로 삼천동 못지않게 엄청나게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고, 부암동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예요? 부암동을 가서 이제 시작을 해봤더니 예전에는 눈여겨볼 수 없었던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림 그리시는 분, 또 글을 쓰는 작가, 뭐 예를 들어서 에코백에 꽃무늬, 나무무늬 그려가지고 여행 갈 때 쉽게 들고 갈 수 있게 인천공항하고 면세를 납품을 하시는 그런 예술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한 4, 5년 전에 한 이 정도 주고 들어와서 5억 정도의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한 17, 8억 정도, 추동수까지 따지면 한 2억 가까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내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뭐 한 22억, 23억 정도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냐 물어보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메인 도로는 차가 다니고, 차를 세울 수는 없지만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데, 일단은 한 블럭, 두 블럭 들어가면 굉장히 골목이 2.5m 안 될 정도로 차가 한 대 어떻게 다녀야 될 정도야, 진짜. 보니까 그 작가들이 세워놓은 차가 다 기세가 났어. 그 정도 부암동의 건축 심의가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또 청와대가 이러다 보니까 다른 동네보다 더 오히려 개발이 안 됐던 거지. 그런데 산세가 좋고 조용하고 또 글쓰기 좋고 그림 그리기 좋고 작가들,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풍광에 대한 그런 영감도 얻고, 또 도시 한 복합보다는 부암동이라고 하면 아직도 그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추억이 많이 있는, 달동네는 아닌데 평창동보다는 부유하지 않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평창동은 옛날부터 아주 완전히 잘 사는 부자 동네였고 부암동은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건축심의 이런 것들이 녹록하지 않고 개발을 할 수가 없고 우리 같은 디벨로퍼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옛 것과 현대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핫플레이스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동네야. 서대문구, 연남동, 연희동 이쪽에 가도 똑같거든. 내가 연희동이 고향인 것처럼 그 동네는 그냥 주거지였었어. 그런데 지금 거기 다 맛집부터 시작해가지고 핫플레이스가, 서울에 있는 이런 오래된 구축의 도심지를 이제 관광객들을 돈을 쓰게 세수를 받게 만드는, 과연 매매가 과연 될까?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아. 왜 그러냐면 20억 정도를 주면 마포 같은 데 괜찮은 아파트를 내가 투자 상품으로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나만 살기 좋은 곳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꼭 이렇게 허들에 걸리더라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시내권이 살기가 훨씬 더 좋거든. 모든 것들이 가깝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편해야 되잖아. 근데 무안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없지. 내 차만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동네. 특수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동네인 거잖아. 그래서 22억, 23억 주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땅값도 싸지도 않아. 보통 보면 한 4, 5천만 원. 아주 땀을 뻘뻘 흘리고 한 20분, 30분씩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산 날랭이 같은 1,000만 원짜리도 있긴 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차를 동네 입구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차를 못 올라가. 2.5m 도로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도 보통 보면 130평 나왔는데 19억 5천. 대상에 보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까? 아니면 예술가들이 여기 와서 집을 새롭게 개조해서 살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퀘스천 마크더라고. 그래서 투자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투자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가 있어. 시끄럽잖아. 전 세계인 들어가지고 한복 입고 와서 사진 찍고 국가 차원에서 돈을 쓰고 있는 세금이 거치고 좋을 수 있지만 기존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눈여겨서 봤던 게 동양방학과 방학당. 그 건물은 나홀로 서 있는데 하얀색으로 벽을 칠해서 이제 그걸 보러 사람들이 또 거기를 가는 거야. 그리고 건물 하나하나 오래된 그런 옛 집들을 한정식 만들어서 상견례만 받습니다 하는 또 그런 집들도 있고, 현명한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으면서 무안동 기존에 사시는 분들한테 욕을 먹어주는 얘기인데, 그렇게 임대를 주고 나가신 분들 또는 이미 팔고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고, 또 역으로 또 그거를 사서 예술가들은 많이 들어와서 그 동네에 또 일가를 이루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본 거예요.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일상이고 여행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뻔이야. 다 재밌어. 모든 게 다. 무안동 땅 가격을 5천만 원씩 주고 들어가서 내가 건물을 올렸을 때 과연 내가 30억을 주고 그 이상의 가치를 주고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난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10억의 돈을 갖고 있으면 무안동이 아닌 또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투자할 걸 알아보기 위해서 봉투하시는 분들, 건물, 직원들, 팀끼리 같이 이렇게 또 투자하려고 또 송수도 알아보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안동 가서 꼼꼼하게 아주 잘 챙겨보는 재밌는 하루의 여행, 여정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말에. 그래서 너무 좋아요.